우리 국민은 하루에 한 140g 정도의 용료를 섭취합니다. 평균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그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7.16kg이 돼요. 근데 비건 채식을 하면 2.89kg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단 하루에 4.2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연간 1인당 한 1.56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식이 특별히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죠. 그 다음에 탄소 흡수 저장원이 생태계를 파괴하죠. 그건 말고도 지금 현재가 기후위기가 급성으로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후위기를 좀 완화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단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단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온실가스엔 여러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 오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산화탄소보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지만 아주 짧은 기간만 생존하다가 소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러니까는 온난화 지수는 매우 높아서 지구를 뜨겁게 하는 힘은 강하지만 1, 2주면 사라진다. 혹은 한 번 배출되면 100년이나 1000년까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여 년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면 상당히 빠르게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축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런 단기성 온실가스인 블랙카본이나 메탄의 주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요. 오존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는 상대적으로 그 반감기나 혹은 이 대기 중에 생존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온실가스인데요. 메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온난화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12년간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탄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20년 주기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72배, 이산화탄소의 한 72배 정도의 온난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블랙카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숲을 불태울 때 생기는 그을음이나 이 숯검동 같은 게 이게 블랙카본이에요. 근데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난화 지수가 680배예요. 대신 한 1, 2주이면 대기 중에서 소멸하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주 원인이 축산업이에요. 메탄은 한 40~50%가 그 숲을 불태울 때 이게 나오거든요. 디젤에서 한 20 내지 2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궁이, 재래식 그런 아궁이 같은 데서 나오는 게 블랙카본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숲을 불태울 때 제일 많이 발생하고, 메탄의 경우에도 전체 메탄의 한 37%가 이 축산업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줄어들게 되면 바로 이런 단기성 온실가스나 온난화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를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채식과 혹은 비건은 지구온난화 억제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식단을 바꾸는 것. 먹고 살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내가 선택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어떤 영역보다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적은 형태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기술로 기후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점에서 채식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주 1일 채식 운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 효과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먼저 우리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나온 2014년 자료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육류를 얼마나 섭취하느냐, 혹은 나는 생선까지만 먹는다, 혹은 나는 이 우유 달걀까지만 먹는다, 나는 우유 달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는가가 이렇게 그 연구가 돼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지금 우리 국민은 하루에 한 140g 정도의 육류를 섭취합니다. 평균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그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7.16kg이 돼요. 근데 비건 채식을 하면 2.89kg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단 하루에 4.2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연간 1인당 한 1.56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환경운동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 1톤 줄이는 것을 거의 이상적인 목표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식습관에서 비건 채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먹거리 바꾸는 거 하나로 1.56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4.2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그걸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승용차 한 450대? 중간 수준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0만 대, 승용차 450만 대를 멈추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채식을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의제로 채택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방정부 사례나 국가를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독일에 있는 한 발도프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사례예요. 대안학교지만 독일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 그런 정착된 그런 학교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의 식단을 어느 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 학교의 식단의 기본값이 채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월수금은 육식을 하는 학생들도 다 채식을 하게 돼 있고, 화요일, 목요일만 육식을 원하는 학생은 육식을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식단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채식이 기본값이 된 그런 식단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제공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제공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채식을 기본값으로 제공하면서 오히려 육식을 선택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방식, 즉 국가나 혹은 교육기관이 그런 선택 편집을 해서 더 나은 것을 제공하는 이런 정치 혹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학교 사례를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기도 했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암스테르담 시 정부가 행사를 할 때는 채식을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네덜란드 교육부 행사를 할 때도 채식을 제공한다거나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 행사가 있을 때 뭐 비건 떡국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비건 뭐 코스 요리를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국부적이고요. 좀 광범위하게 이런 실천이 진행이 되었으면 한 바람이에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법화가 됐어요. 채식 선택권이 입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례가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보는데 2018년 10월에 이게 입법이 통과가 됐는데 2011년 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주 1일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그 입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문제나 다양한 지속 가능성에 연관된 문제들 학교에서 교육 커리큘럼화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그런 장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UN IPCC에서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류를 줄여라. 채식으로 전환해라. 가능하면. 아니면 줄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철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지역 먹거리를 이용해라. 제철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게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온실가스 양을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콩 같은 것을 온실에서 겨울에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류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제철 음식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지역 먹거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널리 알려져서 좀 식생활이 두루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파괴하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잘 알듯이 두 가지 이유에 있어요. 하나는 생태계 파괴, 또 하나는 육식 문화예요. 근데 이런 코로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밀식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축산업을 이대로 두면은 이런 종류의 팬데믹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